네, 이번 시간에는 여과및 리크레이션에서 음향기기의 기초편을 나가보겠습니다. 요즘 기기를 나름대로 버린 곳에 기계에 음을 작게 키우게 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대중을 놓고 할 때 그 음향기기를 다루는 방법, 다루는 기계를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음향기기의 분류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입력부, 제어부, 증폭부, 출력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 봤을 때요. 그 입력부는 사람의 목소리나 악기 소리 등의 기계적 진동을 전기적으로 신호 또는 변화하는 정치이며, 예를 들어서 마이크, 키보드, 전자드럼, 전자기타 등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제어부입니다. 입력된 전기 신호를 듣기 좋은 소리로 가공하는 장치로 각각 입력된 신호를 음량, 밸런스 효과, 합성, 음질 등을 조정하여 출력하는 장치입니다. 믹서와 이퀄라이즈, 멀티매트 등을 다뤄서 여러분들이 레크레이션에 실기를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파트마다 틀리겠지만 음향을 이야기할 때는 그 음향의 기본적인 거는 알아야만이 단체 행동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하나의 레크레이션의 하나의 파트로 집어넣습니다. 증폭부입니다. 입력된 미약한 전기 신호를 출력부에 전달하여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신호로 증폭하는 장치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앰프를 증폭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출력부를 이야기하면요, 출력부는 앰프로부터 증폭된 전기 신호를 진동 에너지로 전환하여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변환하여 장치로 스피커를 말합니다. 대부분 여러분 핸드폰도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은 멀리 떨어진 친구에게도 전화할 때 그게 진동으로 와서 진동이 다시 소리로 바뀌어서 우리 귀에 들린다고 합니다. 마이크의 기계 진동계 구동력 방식의 한 분류를 놔보겠습니다. 마이크로폰인데요. 마이크가 설치된 장소에 음압에 비례한 구동력을 받아 전기 출력을 발생시키는 형태의 마이크로폰을 말하고요. 압력 강도 마이크로폰은 마이크를 설치한 장소에서 입력본의 기울기에 비례한 구동력을 받아 전기 출력을 발생하는 마이크로폰이 압력 정도나 매개의 입자 속도에 비례하는 것으로서 속도 마이크로폰이라고도 합니다. 즉 다른 말로 벨리시티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진동계의 전기 발생 변화 기구의 종류에 따라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걸 전자형 변환 기구의 마이크로폰과 정전형 변환 기구의 마이크로폰 또 기타 세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전자형 변환 기구의 마이크로폰은 다이나믹 마이크로폰으로서 리본, 마이크로폰 등 기계 진동에서 변환을 주고 기구 및 전자 변환 등 전기 외국 변화 기구를 채용하는 마이크로폰도 있다고 봅니다. 정전형 변환 기구의 마이크로폰은 기계 진동을 정점 변화하는 콘텍스 마이크로폰이나 전기 부하가 항상 있도록 한 일렉트론 콘텍스 마이크로폰을 이야기합니다. 기타로서는 기계 진동을 앞전 작용으로 변화하는 기구를 채용하고 있는 크리스탈콘 세라믹 마이크로폰 등을 다룰 수 있습니다. 지향성에 따른 분류를 갖다가 또 세 가지로 분류하면요. 무지향성 마이크로폰과 단일 지향성 마이크로폰, 또 양지향성 마이크로폰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무지향성 마이크로폰은 모든 방향에서 전달되는 소리를 동일하게 녹음하거나
잔향을 녹음하고 과도한 호흡 수를 줄이며 헤들링 노이스가 적으로 또는 거리 인터플, 야외 소음, 파도 소리, 공연장 노이즈, 마이크로 사용되는 PA 현장에서는 거의 사용 않고 근접 효과가 없으며 저음 특성이 넓은 것이 특징이며 가격이 좀 저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일 지향성 마이크로폰은 마이크 정면으로 전달되는 소리에 대해 감도가 제일 민감하고 배면 및 측면 소리에 대해서는 심하게 떨어지며 픽업 방향을 선택할 수 있고 룸의 음향 특성의 배경음과 간섭을 줄일 수 있고 음원에 가까이 설치하면 근접 효과로 인해 저음이 상승합니다. PA 시스템에 의해 피드백을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므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단일 지향성 마이크로폰이라고도 합니다. 양지향성 마이크로는 마이크의 정면과 뒷 방향을 도달하는 소리 감도를 가장 좋게 하며 옆방향으로부터의 소리는 차단시키는 겁니다. 라디오나 방송 프로그램을 담당해서 마주보고 이야기할 때 현장감이 넘치는 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어떻게 마이크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마이크에 따라서 들리는 사람에게 어떻게 전파되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이 수업을 하면서 어떤 데는 그냥 스마트폰에 대하고 이야기하고 어떤 데는 컴퓨터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리는 소리는 상당히 좀 별로 안 좋을 겁니다. 나름대로 마이크 설치를 다 해놓고 수업을 하던거나 말을 하면 들리는 사람의 정확한 음이 전달될 텐데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이나믹 마이크로폰의 구조를 여기 살펴봤습니다. 이 마이크를 많이 쓰던 거 보던 거죠. 여러분 대부분 노래방 같은 데 가도 이 마이크폰을 많이 쓰죠. 요 모양을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완충망과 출력 단지가 있고요. 진동판 있죠. 호텔이라고 또 코일링이 있고요. M 좌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면과 전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테스 마이크로폰의 구조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직접 나름대로 온라인 수업할 때 많이 쓰는 게 이 콘테스 마이크로폰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고정 전국에서 나온 진동판을 쳐서 상대방의 출처선으로 가서 가는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리본 마이크로폰입니다. 이거는 단면도를 보이고요. 자석을 봐. 이거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앞뒤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는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고 있죠. 그 다음에 무선 마이크로폰을 안테나를 설치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안테나 설치 위치는 마이크로폰 사용 위치로부터 직시할 수 있는 장소를 하고요. 두 대의 안테나를 페어로 사용하는 다이나모시티의 수신 방식 안테나의 상호거리는 20m 이하로 하며 안테나로부터 수신기까지 케이블은 가능한 짧고 같은 길이로 하되 케이블 감소량이 다르게 되면 다이버시티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마이크가 너무 가까우면 안테나에 과대 입력을 주게 됨으로써 혼변 쪽 찌그러짐이 발생하여 노이즈의 원인이 되므로 마이크에서 2, 3m 이상 거리를 두도록 설치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벽과 천장 등 내장재의 안쪽과 창, 금속틀, 금속판 가까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위에 그림 보는 것처럼요. 베링거사 무선 핸드 마스크와 베링거사 무선 헤드셋 마스크를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잘 살펴보시고요. 이런 게 주로 이제 왼쪽이 베링거사 무선 핸드폰 마이크, 베링거사 무선 헤드셋 마이크를 오른쪽을 보여주고 있네요. 여러분 잘 보시고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베링거사 무선 헤드셋 마이크는 이제 TV 같은 데 보면은 주로 연예인들이 뭐 나가서 이야기해서 많이 좀 쓰는 거겠죠. 스피커의 기본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충분한 음향 출력이 필요하고요. 재생 주파수 대역이 넓고 이상적으로 청주파 수 대역을 전역 재생을 하고요. 비직선 왜곡 등 왜곡이 적음, 내구성이 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스피커의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진동판이 보이지 않고 보핀 터스트 컵이 씌워져 있고요. 연구 자석이 양쪽으로 되어 있고 보이스 코일과 펄피스로 되어 있습니다. 정전형 스피커스의 구조입니다. 단면을 봤었는데요. 스테이스가 있고요. 그래서 진동판이 있고 전극이 있습니다. 리본용 스피커의 구조입니다. 리본용 스피커의 구조는 이렇게 터미널과 그 양쪽에 금속 필름 진동판으로 접해서 N과 S 부분에 서 전류의 흐름을 나타난 거겠죠. 스피커의 음역에 따른 분류를 갖다 네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고음용 스피커와 중음용 스피커, 저음용 스피커, 풀 레이젠스 스피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보면요. 고음용 스피커는 고음 재생용 스피커로 단독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항상 2개 이상의 스피커를 조립해서 사용하는 게 고음용 스피커입니다. 즉 스피커를 조립해 사용하는 게 2개 이상의 스피커를 조립해 사용하는 것이 고음용 스피커고요. 중음용 스피커는 중음용 영역 재생 전용 스피커로 일반적으로 수 10Hz에서 수 100Hz 주파수 영역을 재생하는 걸 저음용 스피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음용 스피커는 가청 주파수의 저음부를 재생하기 위해서 디자인된 것은 저음용 스피커이다. 주로 30Hz에서 40Hz 정도의 저음용을 재생하고요. 풀레인지 스피커에서는 고역, 중역, 저역, 전체 대역을 하나의 유닛으로 재생하는 스피커입니다. 고음과 중음과 저음 전체의 대역을 하나의 유닛으로 발생하는 스피커를 이야기하는 거죠. 베링고사이를 한번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트랙 레코딩 방식의 이점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음악 녹음에서 악기별 또는 파트별 음원을 각각 별개의 채널에 녹음하여 그 녹음한 것을 리믹싱에 의해 세밀하게 완전한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을 때에 이걸 쓰고요. 두 번째는 연주자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또 악기별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녹음이 가능하므로 효율적으로 제작비가 좀 적게 된다 그러죠. 그 시간과 이걸 구애받지 않고 녹음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쓰게 되고요. 연주가 잘못되었을 때는 악기별 수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멀티 레코딩은 당초 3, 4채널로 시작해서 멀티트랙, 레코드의 트랙 수가 현재 48채널까지 실용화되어 있고 최근에 멀티트랙 녹음은 디지털 녹음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형급 믹서 링고사를 한번 잘 보시고요. 아까 처음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좀 틀리지. 이거는 중형급 믹서 멀링고사입니다. 살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믹상 콜순의 구상입니다. 이득에서 살펴보고 채널 이퀄러이즈는 보고 고정 이퀄러이즈를 보고요. 마이크로라인 고음 보고 PXL과 솔로의 보드 출력과 프라이빗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소형 믹서 벨링고사와 내장형 믹서 벨링고사를 한번 그림에 나온 것처럼 한번 여러분들 그림 잘 한번 찾아보시고요. 소형 믹서 벨링고사와 내장형 믹서 벨링고사랑 나눠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벨링고사 PA-AMP EP4000 전면 후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전면이고 오른쪽 거랑 왼쪽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왼쪽이 이제 전면이고 오른쪽이 후면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펙트 드롭 불리는 겁니다. 주파수 효용의 이펙트입니다. 이퀄라이저와 필터를 보여줬고요. 다이나믹 레인저 이펙트는 리미터, 컴프레션, 노이즈 게이트, 익스펜더, 노이즈 리덕션 시스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요. 시간 영역의 이펙트는 지연, 잔향부가 다져 있고요. 그 외 특수 효과 기기는 페이징, 플래징,
콜러스 발생기, 하모나이저로 나누고 있습니다. 빌린 것은 아까 많이 보여줬죠.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고요. 그래픽, 이퀄라이저, 각 주파수 밴드별 특징을 쭉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리피터입니다. 컴프레서 리피터는 컴프레시 압축기와 리미티드 제한기를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컴프레서는 리미터는 컴프레서 리미터는 압축기와 제한기의 합성을 이야기하고요. 음향에서 신호를 임의의 비율로 압축하여 진폭을 좁히는 것을 의미하고요. 신호의 진폭을 컨트롤한다는 것은 소리의 크기를 컨트롤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고요. 컴프레셔 리미터는 다이나믹 레인지를 압축하여 레벨 변화가 급격한 신호를 제어하는 목적에 유효하고 가수나 타악기 같은 곳에 사용하고 음향 컨트롤이 좀 더 수월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호의 압축비가 10대 1 비만일 때는 컴프레셔라고 부르고 그 이상일 때는 리미터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호의 압축비가 10대 1 미만일 때에는 컴프레셔라고 부르고 그 이상일 때는 리미터라고 부릅니다. 브링거사 컴프레서 믹스 4600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크로스오버입니다. 크로스오버의 입력 신호의 주파수 밴드를 여러 대역, 저역, 중역, 고역으로 세밀하게 분리하는 네트워크를 이야기하고 주로 스피커 시스템에서 많이 쓰는 게 크로스오버를 이야기합니다. 베링거사 크로스오버 3400을 보여줬고요. 규모에 따라 음향기가 설치되는데 소수형 시스템과 소규모 시스템, 중규모 시스템, 중대형 시스템으로 나누는데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소수형 시스템에서는 야외에서 소규모 인원이 인수할 때 행해진 행형으로 휴대하여 사용할 수 있기 기기입니다. 하고 충전지가 내장에 되어 충전 후 전원 연결 없이 이동이 간편한 것이 장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소규모 시스템도 50명 이하의 소규모 행사에서 사용할 수 있고 몇 개의 마이크와 음향기기를 연결하여 야외나 실내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동이나 설치가 간단하다고 보고요. 오른쪽에 이제 중규모 시스템과 중대형 시스템을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링거사 EPA 40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베링거사 EPA 900입니다. 요건 가방에 지고 다니는 것처럼 생겼습니다. 요게 이제 베링거사 믹서를 한번 시스템 안에 내부를 살펴본 거고요. 요것도 이제 똑같이 시스템의 구상을 찾아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오늘의 그 음향기기의 수업을 하면서 단체 활동에서 많이 있을 때와 또 어느 정도 있을 때의 그 음향기기 사용법과 기계의 생김새를 그냥 한번 훑어봤는데요. 이거는 남들 상당히 좀 많고 씁니다. 뭐 짧은 시간에 이렇게 이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지만 그 기계를 다룰 수 있고 그 기계를 만져서 듣는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듣게끔 해준다는 것이 그리고 여감의 리크레이션을 만약에 진행할 때의 그 음향기기의 기본은 우리가 다뤄야만이 많은 사람들한테 같이 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지 않나 생각은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음향기기에서 여러분들이 남대로 좀 처음 본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를 다 생각하고 본다면 여러분들한테 약간이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음향기기의 분류에서 입력부와 제어부와 중복부와 출력부를 나눠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나갈까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마이크폰을 이제 주로 쓸 때 마이크가 설치된 장소의 음압에 비례해서 그걸 갖다가 어떤 형태의 마이크폰을 말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압력 강도의 마이크폰은 마이크를 설치한 장소에서 압력 변화에 비례한 구동력을 받아 전기 출력을 발생하는 마이크폰이다. 압력은 또 다른 그 매개의 입자 속도에 비례하는 것으로 속도의 마이크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기계 진동기와 전기 발생 기 종류에 따라 분류하는 것일 때 전자형과 전기형과 키타형을 나눠서 제가 세 가지로 구분했을 겁니다. 이거 한번 살펴다시 보시고요. 지향성에 따른 분류도 무지향성 마이크로폰과 단일 지향성 마이크로폰과 양지향성 마이크로폰을 어떻게 우리가 기본적 요것만 이렇게 한번 여러분 다뤄보신 다음에 쓸 수 있는 방식을 찾는다면 여러분이 하는 데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무지향성 마이크로폰과 단일성 마이크로폰, 양지향성 마이크로폰에서 우리가 주로 이제 양지향성 마이크로폰은 마이크의 정면과 뒷방향으로 도달하는 소리는 감도를 가장 좋게 하며 옆방향으로부터의 소리는 차단시킨다 이겁니다. 이게 앞에와 뒤에의 그 도달하는 소리의 감도를 가장 좋게 하나 옆방향에서 우리는 차단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방송 프로그램에 대담해서 마주보고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이제 어떤 패널님도 나왔을 때 같이 왼면 놓고 이야기할 때 그 진행자와 나오신 분들이 같이 이야기할 때 그 마이크로 앞뒤 정확히 말이 들리게끔 할 때 이게 요 양지향성 마이크를 많이 쓰고요. 단일 지향성 마이크로폰은 마이크의 정면으로 전달되는 소리에 대한 강도가 제일 민감하나 뒷면 및 측면의 소리에 대해서 심하게 떨어지며 픽업 방향을 선택할 수 있고 룸의 음향 특성상 배경음과 간섭을 줄일 수 있고 음원에 가까이 설치하며 근접 효과로 인해 저음이 상승한다 이거죠. 하고 PA 시스템의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죠. 주로 이제 단일 지형 마이크를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양지형성 마이크로폰은 이제 패널과 아나운서가 둘이 몇 명 놓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마주보고 이해할 때 주로 많이 쓰고 단일 지형성 마이크로폰은 많은 사람을 놓고 주로 많이 쓸 때 쓰는 거고요. 무지향성 마이크로폰은 주로 쓰는 것이 모든 방향에서 전달되는 소리를 동일하게 녹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답변할 때 하는 것을 주로 이제 무지향성 마이크로폰을 많이 쓴다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무지향성 마이크로폰은 모든 방향에서 전달되는 소리를 동일하게 녹음하게 되고 진행을 녹음하고 과도한 호흡 소리를 줄이며 핸들링 노이즈가 적음으로 거리나 인터뷰, 야외 소음 등 파도 소리, 공연장, 노이즈, 마이크로 사용되는 피해 현장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즉 근접 효과가 없으며 저음의 특성이 넓은 것이 특징이며 간격이 좀 상당히 좀 저렴하다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좀 요 세 가지 분류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쓰는 마이크의 단면도 이걸 봤습니다. 무선 마이크로 내용의 안테나 설치할 때 주의점을 좀 다뤄서 이야기했고요. 베링고산 무선 헤드 마이크의 그 시스템을 찾아봤고 스피커의 기본 성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이나믹 스피커 구조를 살펴보았고요. 정진영 스피커의 구조 상태, 어떻게 이게 스피커가 말할 시 전파되는 것 같으면 단면으로 살펴본 거고요. 리분용 스피커의 구조를 좀 간단히 좀 그림으로 설명해 놓은 점입니다. 그 다음에 스피커의 음역에 따른 분류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 분류는 고음용 스피커와 중음용, 저음용, 풀레인지 스피커 이 네 가지를 분리해서 우리가 주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쓰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음용 스피커는 중음용 전 스피커로서 일반적으로 10Hz에서 100Hz 주파수형에서 재사용한다고 썼습니다. 여기서 이제 풀레인지 스피커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고역, 중역, 저역의 전체 대역의 하나의 유닛으로 사용하는 스피커다 이거죠. 여러분들 좀 많이 좀 살펴보시고요. 다시 여기서 베링거 서버 월드 28PA를 한번 쳐다본 거고요. 멀티트랙 레코딩의 방식의 이점을 살펴본 겁니다. 여기서 이제 멀티트랙 레코딩 방식의 이점은 음악 녹음에서 악기별 또는 파트별 음원을 각각 별기체를 통해 녹음한 리믹싱에 의해 세밀하게 완전히 말렛을 잡는 것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잡나 설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형급 믹서 베링거사 2222의 FX를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믹싱 콜션의 구성을 아까 제가 좀 이야기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나눠지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음향기기를 한번 여러분들 여가 상당히 필요하니까 한번 어느 정도 단순하게 쳐다봤으니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